수많은 갑질 의혹이 파묘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이해훈의 후임은 누구냐가 중요해졌는데 놀랍게도 이해훈과 매우 흡사한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 때부터 파격 그 자체였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카드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일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판인 정당이었는지만 드러나버려 오히려 지명을 철회한 이재명 정부보다 국민의힘이 피를 보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것과 별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해훈 후보자의 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여러 정치평론가, 청와대 및 여의도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 역시 이해훈과 비슷한 보수 쪽 인사를 기용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 아무래도 이해훈과 가장 흡사하고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유승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최근 혼자 몸값을 높이려고 언론 플레이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유승민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윤땅숙, 아니 윤희숙도 떠올려지긴 하나 윤희숙 역시 최근 언론 플레이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해훈의 후임자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인물은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경준 전 15대 통계청장이자 국힘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훈 사례와 비추어 보면 의외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을 지명한 배경에는 첫째, 경제통, 특히 KDI 출신의 숫자 다루는데 능하다. 둘째, 윤어게인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른바 친유승민계로서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셋째, 강남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던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중도 보수 색채를 더할 수 있다. 넷째, 지난 총선에서 불이익받아 이재명 정부에 투항할 동기가 있는 인물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유경준 전 의원 역시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먼저 유경준은 이해훈과 마찬가지로 KDI 출신이고 개파 수장 유승민의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며 통계청장 경력이 있는 만큼 정치 성향을 떠나 예산 및 숫자를 만지는 데는 전문가인 게 검증됐습니다. 또한 유경준은 강남병에서 21대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 지역구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고동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당시 영입인사 고동진을 강남병에 전략공천한 것으로도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고동진을 꼽기 위해 유경준을 희생양 삼았다는 식의 반발이었습니다. 어쨌든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제로 유경준은 이에 반발했고 기어이 국힘에게 험지인 화성정으로 재배치가 되기에 이릅니다. 즉 정리하자면 유경준은 확실한 경제통이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유승민 계파 사람이고 강남을 지역구로 뒀었지만 총선 당시 불이익을 받아 이재명 정부에 합류할 명분이 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인지도만 떨어질 뿐 사실상 이해훈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 이른바 갑질 논란 관련해서도 삼선 이해훈에 비해 유경준은 국회 생활이 짧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모두 제 뇌피셜일 뿐이며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해본 분석일 뿐입니다. 다만 윤어게인 활동을 했던 이해훈도 반성을 전제로 이 대통령이 전략적 임명을 시도했을 정도인데 유경준이라고 왜 지명을 못하냐는 첨언도 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 이해훈 관련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무엇보다 해당 자리가 기획예산처 장관이란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과 달리 2026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기획 편성할 수 있기에 더더욱 중요한데 달리 말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의 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련해 외연 확장보다 더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을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던 이유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해훈이고 왜 김성식이냐, 농담으로 뭐 상대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점을 좀 맞춰보면 둘 다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 일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관련된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이른바 이제 재정통들입니다. 다른 경제 관련된 부처가 아니고 기획예산처인 이유는 아마도 새로 만들어진 기획예산처의 목적, 원래 기재부에 있었던 예산 파트를 잡아 뜯어가지고 총리실 직속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바꾼 이유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큼 직접적 권한 행사를 해서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고 어디에 쓸지를 명확하게 하겠다 라는 의미. 뭐 그전 정부들에서 실패했던 것들, 자꾸 기재부로만 가면 예산이 빠꾸나는 거, 기재부에서 막 뭐 깎아버리고 기재부에서 돈 없다 그러고 이런 데에 막히던 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내년이 진짜 이재명표 사업의 시작인데 그 기획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제일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이해훈 대신 유경준을 넣어도 임경빈 작가의 분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를 항장의 딜레마라고 명한 바 있는데, 항복한 장수일수록 입지가 약하기에 자신을 받아준 주군을 위해 더 충성하고 공을 세우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어설픈 기재부 출신 늘공을 임명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임명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속된 말로 이른바 국가의 총알을 결정해주는 부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벌써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나 이는 모두 제 뇌피셜 및 분석일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이라는 카드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경준도 유력한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유경준이 아니더라도 지난 이해훈 지명 때처럼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묘수를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